청와대가 지금 북한에 빤맞고 국민들한테 화풀이하고 있는데요. 좀 하는 꼴이 웃깁니다. 애초에 이 동북아의 비핵화 운전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청와대가 자처했지,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가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문 정권 출범 이후부터, 아니 출범 전부터 자기들은 대선 이겼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 탄핵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결국은 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2017년 5월 문정권 출범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북한에 접촉도 하고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2018년 초부터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핑계로 북한을 끌어들이고 또 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평양을 방문하고 군사회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각을 짜놓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2017년 집권 전부터 1년 동안 차곡차곡 진행시켜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투트랙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으면 미군이 지금 이 주한미군의 이 훈련을 중단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호응해 준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중국이 주장하던 이 양괴 중단, 그러니까 두 가지 투트랙을 중단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이 안 됐죠. 북한이 이 핵실험을 안 하고 ICBM을 안 쏘는 거는 도발을 하던 사람이 망나니가 도발을 멈추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말이 안 됐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문은 자기 페이스로 지금 군사회담 합의까지 끌어내고 남북 철도 도로 연결까지 합의하고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도 지금 북에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회담을 빌미로 정찰이라든지 또 서해의 이 수역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또 철원 등에서 공동 유해 발굴, 그리고 무슨 DMZ 둘레길, DMZ 평화공원, GP 철수 온갖 행위들을 다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북은 문을 믿고 처음에는 문이 대단한 지금 미국과 주변 국가들을 다루는 능력이 있느냐 쏘갔지요. 근데 그냥 쏘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북 석탄이나 정제유 밀무역에 관련되는 또 다른 대가가 있었고, 평창 올림픽 전후로 왔다 갔다 할 때도 국민이 모르는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대가를 받고 북한이 눈 감아 주면서 니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연말까지,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철도 도로 연결부터 뭘 할라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문이 서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물론 2018년 6월 12일 날 한국에서 6.13 지방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났지만 불발됐습니다. 그 직전에는 쌍방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척 하다가 지금 이 결국 해결이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특사를 보내고 또 그 특사가 워싱턴을 가고 그러면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김영철이가 방문하고 이러면서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만은, 그 싱가포르는 갤러리라 하기보다는 별 내용은 없었지만은 어쨌든 주목을 하고 쇼하는 데는 성공했고, 그 싱가포르의 만남의 가장 큰 성과를 누가 받느냐? 다음날 열린 지방선거에서 이 문가리우스의 정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완전히 압승을 했죠. 자, 그래서 큰 덕을 봤다, 지금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데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가장 덕을 본 사람은 문가리우스밖에 없지 않냐, 김정은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실속을 넣겠다 하고 가서 보니까 이 문가리우스 쪽이 이야기를 하고 이 그동안에 북을 설득해왔던 내용이 전부 엉터리인 겁니다. 트럼프의 자세는 전혀 북이 주장하는 영변 정도를 거기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좀 올리는 정도로 이제 비핵화를 만족하고 북한과의 평화협정부터 시작해서 불가침 협정 그리고 대북 제재 완화 이런 거를 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요구는 점점 커졌고 결국 거기에서는 서로 오찬도 하지 않고 그냥 헤어져서 와버렸습니다. 자,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갔죠. 하노이까지. 기차 타고 또 2박 3일 돌아오면서 이빨을 바득바득 갈았고, 자, 급해진 문이 일본의 G20 갔다 오는 트럼프를 잡아다가 5월 말입니까? 이제 한국에 데려와서 먼저 만난 다음에 판문점으로 끌고 갔지요. 근데 판문점에서 김정은이가 문은 나가라, 나하고 트럼프 둘이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연하게 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이미 북한은 하노이 깨진 이후부터 문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1년 연말 정도,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 정도까지만 기다려보고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결정하겠다 했는데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올 연초부터 입장이 바뀌어서 앞으로 저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역시 처음대로 저것들한테 끌려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도발하고 세게 나가는 것이 답이었는데, 그동안에 말로 하면서 지금 뭐 문가리우스의 운전자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준 결과 우리만 바보 됐다. 지금 김정은이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연초부터 돌았습니다. 중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 진원지가 되면서 북한하고의 거래를 갖다가 차단했죠. 자,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각 나라들이 세계가 엉망이 되니까 전부 코로나에 관심을 가지지 북한 문제는 다 관심도 없고 국제회의도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북한은 내 여기 있다라고 알리고 싶은데 이제 아무도 북한을 갖다가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트럼프도 지금 코로나에다가 흑인들 뭐 시위에다가 그 다음에 경제가 지금 미국에 엉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바이든에 한 14% 뒤지고 있어요. 뭐 10% 뒤지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렇게 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가 어렵다라고 북도 느끼는 거죠. 자,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 트럼프가 안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야. 그 분석은 아마 북쪽이 훨씬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렇게 보고 있을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끝났다면 우리가 지금 트럼프 스타일로 응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북에 지금 미국을 다루는, 남한을 다루는 전략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이 대남 대미 전략을 바꾸는 그런 과정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완전히 새로 전략을 리셋, 제로로 다시 눌러서 거기서 새로 출발한다. 자, 이렇게 해서 협박 수순으로 이제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듭니다. 그래서 흔히들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런다 이러는데, 그래서 무슨 뭐 끌어내기 위해서 저런다.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이 김정은이 신상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보름 단위로 이따금 나타나는데 그는 얼마든지 북한의 실력이면 한마디로 화면이나 사진 영상을 조정해서 가짜를 내세워서 지금 김정은이 양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지금 대남 협박에 이 포문을 열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의 지금 최용해가 다시 권한을 짊어지면서 김여정으로의 권력 교체를 뒷받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이 내부를 갖다가 결속시키기 위해서 남측을 대상으로 긴장을 조성시키고 그리고 도발을 해서 그래서 북내부의 군부를 장악해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홍콩 문제나 코로나 문제나 경제 문제로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자,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북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중국도 북한을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북이 지금 이 대목에서 존재 이유를 독자적으로 입증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지금 방향 전환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부에는 북이 왜 저러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될 건데, 북이 전단을 가지고 마치 이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비판하고 났으니까, 그리고 문이 이전 것보다도 더 못하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못하다 해놓으니까 북비를 맞추려고 전단을 날린 탈북 단체를 두들겨 잡으려고 엄정 대응하겠다. 통일부는 수사 의뢰했다. 그래서 북의 굴종에서 탈북민을 보호를 해야 될 건데 그들을 공격을 정권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은 국무부가 나서서 북 인권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치고 나왔지요. 미국의 인권 단체들은 대북 비라를 금지시키는 것은 재앙이라고 이러고, 그래서 미국 각계에서 지금 우려가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부는 미북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서 걸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최고 검열자가 지금 김여정이가 되었고, 여기에 남측이 굽신거리는 형태로 가서는 이 답이 안 나온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더라도 오빠 옆에 있다가 이제 당 중앙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문재인이 그야말로 자기의 꿈 아니면 문정인의 그림 이런 부분에 몽상에 빠져가지고 대북 정책을 주도해 갈 수 있다고 운전자론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북측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고 북이 지금 문을 공격하니까 문이 그야말로 그 화풀이와 또 그 돌파구를 탈북자 단체를 조지면서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북의 도발에는 침묵을 하더니 이제 대북 전단에는 지금 완전히 북의 노예처럼 화다닥거리면서 이제 이 북에 응해주고 있는데요. 해수부, 행안부 장관들까지 청와대가 불러가지고 대북 전단은 깊은 유감이다. 엄정 대응하겠다. 그래서 페트병은 그 쌀을 넣어가 보내는 페트병은 해양 쓰레기 투기로 단속하고, 북에 날려보내는 풍선은 초경량 비행체에 관련되는 법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래서 국제 인권 단체들은 탈북자들 단체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NK뉴스 같은 언론은 연평도에서 지금 북한 삐라가 발견되고 있는데, 북한이 그러면 삐라 보내는 거는 괜찮고 우리가 보내는 것만 문제 삼냐 하니까 정권이 그 삐라 보낸 날짜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전단이 법적으로 현행으로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추경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면서 탈북민 예산에서 100억을 까가지고 추경을 편성한 것 같아요. 자, 여당에서는 이 삐라 살포 금지법 등 4가지 법을 내놓고 지자체가 공권력을 전부 동원해서 지금 이 삐라를 못 날리게 하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6월 12일 지금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가 딱 2년 되는 날입니다. 미북 회담 2년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인권을 개선해야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하면서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북한이 통신선을 끄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북은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 국무부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작년에 빠졌던 북의 인권 침해를 지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북은 미국과 계산할 거는 적지 않다 하면서 미국에는 좀 받을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걸 뭔 이야기냐? 우리가 그동안에 2년 동안에 도발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할 게 좀 있으니까 너네는 좀 이따 보자. 그래서 미국하고는 뭘 이야기할 것처럼 미련을 갖다가 지금 좀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북한의 인권을 미북 회담 2주년을 갖다가 맞이해서 강조하면서 북을 압박하고, 지금 북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지금 하고 나섰습니다. 북이 뭐라 했는가 보면, 미국이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다. 끔찍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너 집안부터 정돈해라. 그리고 당장 코앞에 이런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때도 유익할 거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대선을 거론하며 미국에 대해서 도발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어요. 자,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문가리우스가 지금 북한에 의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은 트럼프 너 그러다가 당선되겠냐? 북이 아마 걱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정통주의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민주당 공화당이라기보다요, 대통령이 아웃사이더냐 아니면 정통적이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되었을 때 미국의 민주당의 정책은 이 한국의 무식한 무슨 이 트럼프 뽕 환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무슨 딥스테이트니 뭐 일루미니티니 헛소리가 아니라, 이는 다 하나만한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예요. 미국에는 민주당의 바이든이 됐다 하더라도 대북 정책이 바뀔 게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쪽을 안정적인 보수 성향의 인물을, 장군 출신을 앉혀놓고 북한에 대해서 매우 원론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는 미국의 안정적인 스타일, 그런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주한미군 철수한다라는 문제나 갑자기 북한과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덕을 보이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성이 있을 수 있다. 단 문의 입장에서는 아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다 트럼프가 상대하기가 훨씬 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이 북한에서 빤맞고 탈북단체에 화풀이 하는데 본질을 정확하게 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북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고, 또 북이 대남 대미 정책, 핵에 관한 정책을 새로 완전히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탈북자를 어떻게 하고 삐라를 어떻게 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무슨 삐라가 매일 날라온다도요, 걱정 없습니다. 쌀만 따먹고 뭐 삐라는 그냥 태워버리라, 이런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뭐 삐라가 북한을 뭐 체제를 흔들고 있어서 북이 저런다, 황당한 소리에 불과하고요. 뭐 삐라 보내고 쌀 보내는 분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북한의 정보 유입이라는 부분으로 보지만은, 북한이 진짜 삐라가 위협적일까?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저렇게 하는 이유는요, 북이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논다. 또 2년간의 대미 비핵화 협상 과정도 전부 북이 다시 시작하고 대남 전략도 다시 시작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에서 바라봐야 된다. 김여정이와 김정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기도 있다. 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